솔직히 차 리뷰할 거면 씻고 오는 게 예의 아니에요? 씻고 오는 거? 아 까먹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생각을 못했어. 여러분 오늘 차 리뷰에서 차 이미지 컷 있잖아요. 우리가 차 이쁘게 보여주려고 찍는 영상들, 거기서 차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 때문이에요.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언제나 깨끗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차는 볼보의 XC60입니다.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두 번째 출연이네요. TBS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전에 차 사는 고민 때문에 한번 출연을 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제 차를 사고 제 차를 리뷰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차 사셨죠? 볼보 XC60을 샀고요. 등급은 B6입니다. 볼보 XC60, 지금 내연기관 가솔린 모델 중에서는 최고 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차 중고로 사셨잖아요. 네. 새 차보다 웃돈 주고서 얹어서 사셨잖아요. 요새 예.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 볼보 매장을 갔는데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하니까 아 그거를 내가 왜 기다려야 되나 이 차가 뭐라고 아 이럴 바엔 그냥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좀 비싸더라도 사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아깝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리스라서 좀 그 계산이 복잡한데 어쨌든 다 해서 7,500? 그러면 원래 차 가격에서 웃돈 얹어준 느낌은 또 아니네요. 비슷해요. 얘는 세금이 좀 저렴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새 차를 사면 그 전체 차값의 7%가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한 거의 4,5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리스가 끝나고 나서의 잔존 가치의 7%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좀 적어요. 한 100 얼마였나?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전부 다 더하면 140 얼마였나? 더 저렴하다? 차 자체 가격으로 보자면 웃돈을 얹어주고 샀으나 그런 세금까지 다 해서 봤을 때는 더 싸게 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중고차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겠지만 저는 너무 만족한. 알겠습니다. 지금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장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볼보의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엔 안전 아닌가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기도 하고 이 차를 확실히 타면서 느낀 게 왜 우리 차 타다 보면 그런 상상은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랬을 때 볼보라서 괜찮아 라는 어떤 되게 자신감? 믿음? 이런 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무섭지가 않다? 난 튼튼한 차 탔다. 이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되게 든든해요. 심리적으로 운전할 때 안정감을 준다. 오, 그거 진짜 커요. 네,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디자인이 아닐까. 뭐 안전하니까 디자인은 신경 못 쓰겠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외부는 워낙 다 잘 알 테니까 내부 먼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이 크리스탈 기어봉 정말 영롱합니다. 아주 지금 곧 어두운 데 들어갈 거거든요. 되게 네. 예쁜 빛이 날 거니까 기대하세요. 예쁘죠? 오, 은은하게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드가 있어. 어디 반사된 게 아니라 안쪽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네. 내부로 뭔가 레이저로 쏜 것 같은 이 마크? 이런 느낌? 네, 스웨덴이라고 써 있네요. 예, 스웨덴 감성. 네, 스웨덴 감성. 예, XC40도 이게 없거든요. 한 번 없는 차를 보면 네. 아 없는 차는 안 되겠다. 아, 있다가 없으니까. 예, 여기에 맛을 들이면 이게 네. 있다는 걸 안 순간 다른 차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은근히 정말 매력 있는 친구고 그리고 이 기어봉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실내 디자인을 좀 보십시오. 이게 합판 아니에요. 진짜 나무예요. 흥분했어. 이거 이렇게 만져보세요. 결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네. 나무 결 느껴지죠. 네.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건 이 나무 결을 여기에만 쓴 게 아니고 여기 이게 지금 가리는 판이거든요. 네. 딱 하면 얘랑 결도 맞고 얘도 진짜 나무예요. 그러네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거칠다. 거칠죠. 근데 나는 이 거친 게 좋은 게 네. 원목 그대로 살린 그 기분, 그 느낌. 그리고 버튼이 거의 없어요. 저는 막 조잡하게 버튼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취향 저격이었어요. 버튼이 몇 개 없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음성 인식이 너무 잘 돼요.
그냥 내가 부탁하는 거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버튼이 필요가 있나? 지저분하게? 볼보의 진짜 큰 장점은 T맵과 음성 인식 기능이 아닐까. 이게 없었으면 사실 볼보가 안전 빼고는 별로 장점이랄 게 없는데, 내비를 일단 뭐 내가 따로 뭘 조작할 필요도 없고 음성 인식 기능도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부르고 어디로 가줘 하면은 그냥 바로 T맵으로 딱 연동이 돼서 이게 안내를 해주니까 요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여기 내비게이션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안 틀고 타고 있어요. 그냥 메뉴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보니까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또 나오네.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서 음성으로 받아주고 화면은 저기로 보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어, 방금 음성 인식 잘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되죠. 한번 해볼까요? 팅커벨 TBS로 가죠.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TBS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제 이자유로 인식이 잘 되네요. 잘 되고 쓸데없는 질문도 되게 잘 받아주고 약간 친구가 생긴 느낌? 쓸데없는 질문이요? 예. 팅커벨 시트 통풍 켜줘. 이름 맞나? 자동차 시트 오! 통풍을 켤게요.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안 켜고 왔었군요. 어쩐지 덥더라. 근데 이 정도면 운전을 하면서 손으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안 느껴지니까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위험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음성으로 하면 되니까 괜찮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점은 이것도 워낙 유명한 건데 스피커. 제가 승환 기자님 옆에 태우자마자 베이스 볼륨 빵빵한 걸로 노래 크게 틀어줬거든요. 맞아요. 약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네. 느낌? 아, 맞아요. 노래 정말 좋았어요.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좋긴 좋죠. 베이스 좋다. 그치? 제가 전에 차를 탈 때는 음악을 틀으면 2D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차는 3D 느낌, 음악이. 약간 사방에서 음악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 어디 홀에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저도 그 느낌이 뭔지 진짜 딱 공감이 됐거든요. 그쵸? 느낌 이게 맞아. 화면으로 영상으로 전달이 될까 살짝 걱정되긴 그렇긴 합니다만 한데. 정말 좋았습니다. 응. 뒷자리 관련해서는 장단점 같은 거 없었을까요? 뒷자리와 트렁크. 너무 장점이죠, 그거는. 일단 제 차 전에 타던 차가 뒷좌석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SUV고 이 차가 뭐 90도 아닌데도 그래도 뒷좌석이 넓은 편이다. 괜찮아요. 뭔가 뒤에 누군가를 태우기에 미안한 정도는 아닌? 미안한 정도는 아닌. 괜찮아요. 뒷좌석도 괜찮고 그리고 트렁크도 나름 넓고 네. 차박하기 좋아요. 제가 이거 뒷좌석 딱 눕혀가지고 트렁크랑 연결해서 한번 이불 깔고 누워봤거든요. 제가 167인데 네. 그냥 딱 제가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 167이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 네. 네. 그럼 뭐 남자여도 조금만 뭐 다리 이렇게 좀만 구부리면 되니까 네. 차박하기 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차. 풀플랫도 되던가요? 네. 아, 그러면 바로 그냥 이불만 챙겨서 나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목적으로도 이 차를 산 것도 있어요. 아, 차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음. 더 하실 장점 있을까요? 다른 장점은 근데 볼보만의 장점은 아니라서 굳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귀찮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옆에서 되게 간섭하는 어떤 친구가 한 명 있는 느낌? 뭐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저절로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 만약에 앞에 차가 갔어. 그러면 바로 주행 준비 완료? 하면서 알람음이 딱 와요. 근데 이게 완료되셨나요도 아니고 주행 준비 완료? 이러면서 약간 까부는 느낌? 그게 좀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엄청 큰 단점인데 뭐 자율주행을 눌러놓고 하거나 할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 지 맘대로 막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난리가 나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면 좀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차가 가다 서다 할 때가 있잖아. 맞아. 근데 그때도 자기 맘대로 그 브레이크를 막 밟으니까
막 저는 진짜 토할 뻔했거든요. 아, 멀미가 나게. 오, 하도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난 자율주행 안 할래. 이렇게 돼요. 아니, 안전한 건 정말 좋은데 승차감을 포기했다는 거는 정말 그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차 안이 엄청 시끄러워요. 네, 저도 지금 달리면서 굉장히 밖에 소리가 많이 들린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커에 힘을 주지 않았나. 우리 차는 시끄러우니까 네. 좀 음질이 좋아야 이걸 좀 상쇄시키려고. 네, 지금 저희가 평소에 시내 주행을 하다가 지금은 자유로, 제2자유로로 나와서 운행 중인데 시내에서 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오니까 시끄러운 게 확 느껴집니다. 이 시끄러움에 노래까지 같이 듣잖아요. 네. 그러면 몇 분 안 가서 좀 피곤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를 끄게 되는. 의외로 오래 달리거나 고속도로 달릴 때는 음악 듣는 게 더 피곤해지는 그 정도의 소음이 있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단점 어떻게 있을까요? 차 문이 너무 무겁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차 문을 한 내가 절반 정도만 열어놓고 싶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물건을 싣는다던가 잠깐 어느 정도 열어야 돼 할 때 내가 문을 분명 절반을 열고 그대로 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앞으로 딸려 나와요. 그래서 다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멈추는 그 각도만 멈춰. 예를 들어 뭐 네. 90도, 40도만 열린다 나는. 네. 딱 고정된다 나는. 그렇게 되면 그거 외에는 다 그냥 닫혀요. 저는 열었다고 열어놨는데 저절로 닫혀서 그 문에 찧어서 다친 적이 2번이나 돼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나 근데 이게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좁아서 문을 조금밖에 못 열 수도 있잖아. 그럼 차 문 고정이 안 되는 거네. 안 돼요. 아, 계속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문을.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안전이랑 관련이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문 열어놓으면 사고 나니까 무조건 닫아라. 네. 모르겠다. 뭔가 볼 보니까 다 안전 때문에 뭔가 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전차가 BMW라 더 확연히 느껴지는 단점인데 브레이크 이런 조작이 가볍다? 너무 가볍다. 네, 약간 이거는 저는 국산차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브레이크를 보통 살살 밟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잖아요, 사람이. 그쵸? 저도 진짜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얘는 브레이크 밟아야겠네 하고 나는 분명 살살 밟았는데 끽! 이렇게 서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꽉! 오! 네. 그것도 안전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빨리 멈춰줘야 되니까? 안 드는 것보다는 잘 드는 게 낫겠죠. 근데 심하게 잘 드니까 네. 옆에 탄 사람이 좀 힘들어해요. 뭔가 급브레이크 계속 밟는 느낌? 난 네. 아니거든. 네. 난 정말 부드럽게 밟았거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차가 만약에 좀 막히거나 브레이크 많이 밟아야 되는 운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발목 나가요. 너무 막 이게 되게 긴장해서 살살 눌렀다가 뗐다가 막 발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운전이 피곤하다. 피곤해진다.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승차감도 당연히 너무 안 좋아진다. 네. 갑자기 멈췄다 달리다 하니까 네. 약간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네. 안전을 위해서 자율주행의 그 편안함도 포기를 했고 그쵸. 그런 승차감도 포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엄청 치명적인 단점.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연비가 안 좋다. 연비 몇인가요? 연비가 시내가 8에서 9, 고속도로 한 13에서 14? 지금 네. 저희가 자유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화면에는 9.6이 나오고 있습니다. XC60이 산타페와 스포티지 중간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타페도 그렇고 스포티지, 투싼 다 10 중반을 이렇게 다 넘보고 있으니까 특히 하이브리드로 간다면 뭐 20도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10 초반 네. 언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낮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먹는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서 이제 한 달 정도 탔는데 후회한 적은 없을까요? 후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후회가 된 건 아닌데 만족은 없다. 나중에 장점이 있겠지. 라고 위로하며 탄다. 그쵸. 지금 이 차를 산 게 불보라면 어쨌든 안전을 보고 산 게 가장 네. 클 텐데 그 장점을 느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느낄 일이 없는데 그냥 믿고 편안하게 타는 거. 그러다가 정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그때 도움 되는 거.
맞죠. 많은 분들이 볼보 XC60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XC40은 조금 작은 것 같고 90은 너무 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60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 좀 주의해서 사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구입할 때 참고할 만한 거. 완전 있어요. 저 이거 차 뽑기 잘못했거든요. 뽑기를 잘못했다고요? 네. 이 차는 인터넷 연결이 바로 안 돼요. 접촉 불량. 네. 그런 차가 있어요. 제가 그 차에 당첨돼서 네. 처음에 원래 시동을 켜면 바로 인터넷 접속이 돼야 바로 뭐 아리도 부르고 뭐 목적지도 입력하고 하는데 얘가 바로 안 돼요. 안 됐다가 한 1, 20분 있어야 접속이 되고 인터넷 연결이 바로 안 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검색해 보니까 그런 차들이 있대요. 그런 거 좀 조심해서 확인해 보고. 인수할 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꼭 한 3-4번은 시동을 켜서 인터넷이 바로 접속이 되는 게 맞는지 네.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볼보가 AS를 제깍제깍 해주는 타입은 또 아니니까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확인해보고 네, 꼭. 사보면 좋다. 꼭.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불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의차 벌써 2번째 나오셨어요. 컨텐츠를 보면 3개째예요.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네.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저는 벌써 2차, 저차, 의차도 3번째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템 리뷰라고 차 안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다 써보고 리뷰를 하는 콘텐츠도 올리고 있거든요. 거의 뭐 김승환 기자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차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타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너무 홍보하러 나왔나? 네, 고맙습니다. 끝!